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목요일장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S&P와 유로FX 지수와 통화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일단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726.75포인트로 0.19%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좀 소폭 밀리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080.75포인트로 0.53% 상승세고요. 자, 유로FX는 일단 1.17달러 후반에서 눌린 이후 계속적으로 같은 자리네요. 1.17550달러 선인 0.26% 강보합권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55달러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1255.7달러로 0.1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74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73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4%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4달러 이탈 이후 73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개장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유로FX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일단 외신 쪽의 의견도 함께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유로 쪽에서는 앞서서 속보도 나왔는데 어떤 뉴스도 들려오고 있죠? 네, 먼저 지금 유로FX 관련 소식 전달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란은행 총재가 이 무역전쟁이 이 미국과 글로벌 성장을 강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의 6월 마켓 제조 PMI가 56.5를 기록하면서 이 월가의 56.5를 역시 예상치 부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우니크레디트는요, FOMC 의사록이 따르면 이 달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6월의 FOMC 의사록에서는 미국의 연준에 대한 이 낙관적인 전망이 확인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5월 제조업 수주 전월비 대비 2.6%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유로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EU의 그 제로 관세, 말씀드린 것 같이 지로 솔루션에 대한 이 요청을 했다는 소식과 또 그런 희망 속에서 이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독일의 지금 지표들이 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유로를 또 상승하고 있다,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독일의 이 자동차 업체들의 지금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모 회사인 이 다임러 같은 이런 독일 자동차의 빅3 CEO들도
그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서 EU 간의 미국과 이런 자동차 관세 철폐를 좀 재차 강조하면서 부탁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대사에게 이 관세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 수준도 유지하겠다라는 약속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라는 이 암묵적인 좀 위협이라는 또 읽힌다고 외신 쪽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스탄틴 볼츠는요, 유로의 긍정 흐름을 위한 긴박하고도 전체적인 돌파구 같다라고 이런 독일의 이 CEO들의 이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비록 그 큰 폭은 크지 않겠지만 이 유럽 중앙은행이 9월이나 10월 중에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유로를 소폭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로는 무역 전쟁의 위협에서도 독일 경제 지표와 또 FOMC 때문에 이 키포인트로 조금 상승에 이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경제 지표 성장세 등에서 물론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달러가 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상승하고 있다는 유로의 소식까지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연준의 회의록과 또 비농업 고용 지표 등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달러 가격에 영향을 줄 거고 또 당연히 유로에도 같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FX에 대해서 현재 외신 쪽의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에 대해서 일단 좀 출렁거림이 심한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빠졌다가 다시 이내 소폭 반등인데 방도준 마스터님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좀 의견 주셨는데 지금 좀 출렁거리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차트 보면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박스장에서 들어 올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분봉인데요. 지금 빠졌다가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쳤을 때가 아마 70, 86, 85 그 정도 됐었었는데, 좀 더 올라갔다가, 한 7,100선 정도 그 부근대까지 올라갔다 또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7,077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85선 그 부근 또 왔다가 또 빠졌다가, 그리고, 70선까지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매도 들어간 물량이면 한 16포인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틱스로 따지면 거의 4를 곱하면 64틱이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나스닥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지금 84선까지 올랐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구간대 지금 이 100선 올라오면 더 좋은 거고 지금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반 정도 때려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계속 누차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구간대 계속 올라오면. 그러니까 1분봉으로도 지금 또 올라오면 또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84선에서 83, 84선에서 또 때려놓으면은 지금 포인트가 거의 또 한 7포인트 정도 빠지거든요. 7포인트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로. 일단 100선 넘어가면 그 절반 투하는 그 뒤에 해서 좀 중기적으로 빠지는 형태로 가야 되니까 지금 83선 그 다음에 87선 이 구간대만 들어오면 그대로 일단은 또 매도 진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거 기다렸다 또 빠지면 또 청산하고 계속적으로 오늘 이 구간대에서 그렇게 지금 오늘 많이 빠지면은 제가 볼 때는 7,060선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다가 빠지게 된다면 아마 새벽 정도에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FOMC 회의 이제 결과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방향성을 정할 것 같으니까 이 구간대에서는 계속 7,100선 올 찍어준 이 구간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절반 물량 정도로 지금 7,000 아까 84에서 87 구간대 때려놓고 기다려서 내려가면 또 청산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 수익이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일부에서 지수에 대한 다운 의견 주셨고 유튜브에도 실시간으로 남겨주고 계신데 지금 변화된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최근에 크루드오일 가격대가 출렁거리고 있고 일단 어제장에 예고가 됐었던 원유 재고는 일단 뭐 휴장으로 인해서 좀 하루 밀린 상황입니다. 이제 12시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텐데요. 어제장에 에이페 쪽에서도 여전히 재고가 감소된 수치로 확인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꽤 많은 재고 감소가 있었는데 이번 주도 재고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먼저 팬발로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일단 박노준 마스터님이 다운이시고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박노준 마스터님의 다운 의견 들어볼 텐데요. 지금 지난주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마스터님. 네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다운을 들어주셨으면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도할 때가 왔는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안 그래도 뭐 지금 그 유튜브에다가도 네. 방금 전에 이제 남겨놨겠는데 하방뷰로 조금 본다 뭐 네. 이렇게 남겨놨는데 사실상 그동안 올라왔던 게 이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쪽에다 이제 좀 증산을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근데 또 지금 이란 쪽에서도 제재 압박을 하니까 또 공급 차질이 나오고 리비아에도 뭐 수출 계약 일단은 불이행되면서 또 공급 차질인데 또 이란이 또 이제는 지금 막가자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란까지도 이제는 뭐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들이 이제 살 길을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보면 세계 정세가 참 웃긴 게 원유도 원유고 뭐 무역 전쟁도 이거 참 혼란스럽습니다. 막 이제는 서로 막 치고 받고 하는 것 같은 양상이고 또 다시 뭐 이제 또 살살 달래다가도 손을 잡다가도 또 다시 싸우고 이런 국면인데 저도 사실상 지금 오일은 어찌 보면 좀 관망을 들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관망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왜냐하면 지금 위든 아래든 이 구간대가 좀 그 박스권으로 좀 가는 구간이라서 들었다가도 또 내렸다가도 뭐 이런 구간이긴 한데 봤었을 때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폭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이슈들은 이미 좀 나온 상태고요. 좀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지금 급격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 괴리가 일단은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하방을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본래는 내려가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하락이 좀 단기간에 내려가고요. 상승은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쪽 구간보다 지금 현재 지금 올라온 구간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그 7월 3일 그때 급격한 슈팅 한번 슈팅 나오고 난 뒤에 꺾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돛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그래서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일봉도 일봉이지만 지금 주봉이 지금 일단은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지금 이번 주 뭐 내일 남았지만 위든 아래든 사실상 지금 거의 팽팽해요. 조정이 좀 한번 나온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오늘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매도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한 74달러 좀 넘어서서 한 74.10 정도 그 부근대 그 정도 올라갔었을 때 좀 절반 정도나 좀 더 나눠서 분할로 매도를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분명히 이 밑꼬리 주봉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 올리면은 일단은 그 위로 먼저 올리면은 밑꼬리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주봉이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일봉은 위아래 꼬리가 나왔지만 이번 주 주봉은 지금 한 번 조정 한번 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한 번 정도 이 비슷한 봉, 그러니까 박스 구간에
그 주 단위의 봉을 한 번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나 그 다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정도 더 나올 확률이 더 크거든요. 봉 패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 한 번 이제 들어가 놓고, 뭐, 만약에 밀리면 좋은 거고, 청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번 주에, 좀 안 밀리고 그냥 그대로 끝났어.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들어올리게 된다면 한 74.750선 이상 정도에서 절반이나 아니면 뭐 또 물량 정도를 또 들어가고 난 뒤에 기다리면은 한 번 정도 꺾여가지고 그래도 한 73.30 라인 부근대 이하는 한 번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 한번 털고 나서 이제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상승을 더 지금 75.27이 지금 고점인데 이 이하로 들어 올리면서 78선 넘고 $80를 줄지는 저도 그건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도는 좀 가능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4 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74.10 정도 넘어섰을 때 그 부분대 나왔었을 때 물량을 뭐 한 3분할 아니면 두 계약 있는 분들은 뭐 2분할로 나눠가지고 매도 진입해 놓고 한 번 정도 박스 구간에서 한번 훅 내려올 때 그때 한번 수익을 거두고 또 도망가서 가만히 있는 뭐 이런 매매 전략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73 후반인데 $74 초반에서 좀 매도 네. 들어가 볼 만하다. 네. 네, 말씀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오늘 지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재고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재고지표 나올 때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위아래 훑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재고지표 나올 때 한번 들어올리는 흐름도 나오고 내려오는 흐름도 나와요. 그러면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기다렸다가 쭉 가다가 한번 멈칫하고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타이밍적으로 진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스킬을 요하지만, 그러니까 1번봉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항상 재고지표 나올 때한테 위도 주고 아래도 줘요. 맞아요. 예. 위도 주고 아래도 주는데 나중에 방향을 정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올리는 구간에 나왔었을 때 그 구간이 뭐 74.10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74.20 아니면은 뭐 14.50까지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왔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쭉 들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멈추고 나서 봉 하나가 이제 꺾이고 나가는 그때 그 시점에 이제 꺾이는 그 도중이죠. 편입하는 거죠. 매도 편입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타이밍적으로 매도를 들어가면은 일단은 또 꺾이면서 내려가는. 그러면 왜냐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 중기적인 뷰도 한 번은 꺾이는 뷰가 나올 거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진입해 놓으면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예, 또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이제 돌아오는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재고 발표 전후로 가격대가 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일단 재고 발표 이후에 가격이 상당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일단 관망하는 이유가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락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다만 전제를 깔았습니다. 음봉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자.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락인데 하락을 배팅하려면 일단 음봉이 한 번 나오고 일봉으로 음봉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들어가자 했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그 이후로 음봉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제 비유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뭐 정확히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하락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망을 한 이유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현재 지금 이제 미국 이란 상황을 좀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미국은 일단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란 거 사면 이란 거 석유 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현재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란 거를 안 사냐? 사고 있어요. 중국하고 EU는 전혀 줄이지 않고 현재 지금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포를 놓은 거죠. 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딴지를 걸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방어적 성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해협을 봉쇄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호르무즈가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인데, 그럼 여기가 봉쇄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이라크 같은 경우 석유 수출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레인이 여기에 있어요. 카타르가 여기 있고, 카타르하고 바레인은 석유 수출을 어떻게 하냐? 여기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석유 수출길 역시 여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되냐? 못 가죠. 당연히 수출 못 하겠죠. 이란이 그럼 왜 수출을 못하게 여기를 봉쇄를 하느냐? 오펙 협의 위반입니다. 사우디가 증산을 하게 되면 오펙 협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 증산해줘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우디가 수락했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사우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3일이죠. 3일에서야 그제서야 증산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표명했는데, 사우디가 여기서 증산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 이제 오펙 플러스죠. 오펙 이외의 국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오펙 플러스의 전체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실행을 할까요? 저는 실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펙 회원국 자체가 석유 수출국 기구이기 때문에 오펙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근데 같은 회의 그 국가인데, 그 국가 한 군데가 만약에 그 협의를 위반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증산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난 오펙 회의만큼의 그 정도밖에 증산을 못 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란에서 그러면 왜 여기를 해협을 봉쇄를 하느냐? 협의 위반이라는 거죠. 너네 여기서 더 팔면 협의 위반이야. 왜 못 팔어? 팔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단 한 번이라도 봉쇄한 적이 있나? 해협 봉쇄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수천 번 했습니다. 이란이 뭔 일만 있으면 여기 봉쇄하겠다 얘기는 맨날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봉쇄한 적은 없어요. 봉쇄한 적은 없지만 그때마다 상당히 좀 위기로 좀 출렁거렸었습니다. 출렁거렸고요. 유전지대가 그럼 왜 일로만 수출하냐? 이쪽으로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유전지대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사우디도 사실 이쪽으로 수출하는 게 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니까. 유럽 수출길만 이렇게 수출하는데 이쪽도 유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위주인데 이쪽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한 30%의 석유 물동량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봉쇄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이번에 봉쇄할 거냐? 근데 이란이 이번에 좀 봉쇄할까?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면 중국은 미국 석유 안 살 겁니다. 그냥 오로지 이란 석유 살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그리고 EU도 지금 현재 무역 협상 잘 안 되면 이란 석유 수입한 거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미국하고 지금 EU하고 지금 뭔가 화해 제스처를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란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그 바레인이 있는데, 이 바레인 항구 앞에 미 제5함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제5함대가 열받으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전쟁이죠. 그렇죠? 그런 순간 전쟁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이 미 5함대하고 이란 해군하고 한포 사격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지나치다가 그냥 포사격하고 위협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붙으면 이란이 원사이드하게 밀리겠죠, 완전히. 근데 밀리긴 하겠지만 이란도 사실상 최후의 발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근데 적극적으로 제스처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이란에서 시위대들이 막 지금 시위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로하니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는 못할 거다. 다만 이란이 지금 미국이 자꾸 건들다 보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쪽이 있는데 이 시위하는 쪽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결속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원래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로하니 대통령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그 총사령관이 로하니 대통령한테 손에 키스를 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존경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서로 지금 끈끈하게 지금 다시 뭉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란이 우발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은 좀 고려를 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제가 이제 아직 관망을 들었냐면 지금 미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데 원유 재고 보시면은 예상치가 지금 감소예요. 감소인데 그럼 왜 감소냐? 원유 재고가 지금까지 이제 쭉 오다가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감소가 이번 주까지 해서 거의 마지막 피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현재 정제시설 가동률이 거의 96%, 거의 7%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제시설을 더 이상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석유 자체가 현재 남아있는데 그 석유를 계속 정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석유가 더 많이 쏟아지면 이때부터 이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가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정제시설이 풀로 차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고 예를 들면 이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 거 많네요 오늘. 할 게 많네요. 일단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원유 재고 사이드인데요. 원유 재고가 점점 줄고 있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쿠싱이라는 거는 이제 오일을 뽑는 근처에서 쌓아놓은 재고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오일 재고도 좀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정제가 최대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제시설을 늘린다고 그러면 오늘 정제시설 새로 만들자. 그럼 내일 나옵니까? 아니에요. 만들면 한 1년 걸려요. 정제시설 만들려면. 그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유가의 하락 요인이 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서로 산재돼 있다. 그래서 관망이라는 부분이 좀 맞을 거고요. 그 다음 유가 하나 더 보시자면, 정제시설 가동률이 현재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원유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유가가 더 많이 오르면 자기 지지율에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에서도 유가가 좀 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드라이빙 시즌 막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돈 더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더 내고 써야 되고 이 부분이 계속 금리 인상을 압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도 마이너스가 조금 깔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합쳐지면 관망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음봉 하나 보고 가자. 저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음봉 하나 보고 가면은 그 다음 날부터 좀 어느 정도 좀 라인 쳐놓고 박스권 대응 가는 게 좋지 않나,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 하나 좀 나오면, 그다음부터 좀 하락도, 어느 정도 자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흐름, 박스권 안에서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11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수가 더 내려오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네이트온에 지금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해설위원님 계속 얘기해가지고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7,060선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지금 포인트만 해도 거의 한 20포인트 더 그 끝으로 떨어졌는데 일단은 지금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떨어지는 게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 FOMC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이제 크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을 좀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다리세요. 어차피 오늘뿐만 아니라 뭐 또 내일도 있고 지수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저항대 오면은 아까 그 구간대 말씀드린 구간대 있잖아요. 지금 뭐 절반씩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더라도 7,100대, 150대 뭐 오게 되면은 또 한번 때릴 기회, 아니면 7,080선 정도에서 또 한번 오니까 그때 이제 또 오면은 그때 또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반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또 매도 이제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제 수익 가져가서 이제 천천히 기다리세요. 수익 거뒀으니까 급할 거 없잖아요. 그죠? 이 지수 매도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매도밖에 안 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매도 타이밍 오면 계속 매도만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잘 노리면 계속 수익을 잘 거둘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수량 실수를 좀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55,881달러 지금 수익을 거뒀는데 이 구간대 너무 실수를 지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청산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청산들을 일단 해 주셔서 일단 그렇게 좀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또 7,070선 이상 들어 올렸었을 때 그때 또 매도를 좀 진입하면은 좋은 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P 500은요 거의 0.06%까지 보합권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상승 본보다는 일단 좀 절반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7,063선까지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때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원유 재고 발표 이제 30분 후면 발표가 되는데요.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더 많은 증산을 요구하고 또 불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산을 한다고 해도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주요 이제 외신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이렇게 쏟아냈죠. 지금 너무나 지금 미국이 오펙은 독점을 하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매우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 이 다수의 오펙 회원들을 방어하는 동안 그들은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도록 지금 만들었다 하면서 이 대문자로 당장 가격을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일방통행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유가 하락을 위한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한 것은 일주일 동안 지금 두 번째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역시나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우디 국왕과 이 통화한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2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우디 대통령이 수락을 했다라고 했지만 물론 사우디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계속해서 이제 오펙을 이제 압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펙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 한다면, 아마도 미국이 전략 비축유라고 해서, Strategic Petroleum Reserve라고 해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석유 대파동 때부터 이 전쟁 등이나 수급 차질을 대비해서 비축을 해놨던 이 석유까지도 풀어낼 수도 있겠다. 방출할 수도 있다라고 ING 측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출을 나가는 오일에 대해서 제한을 걸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 좀 방해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이제 지금 이란 오일 공급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잔재되어 있는 가운데 역시나 캐나다의 싱크로드 오일 역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오일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역시 ING는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11월 4일까지 이제 이란 오일을 그만 수입해라라고 이제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의 이런 대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란이 이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방해를 했는데 사실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뭔가 크게 진전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간은 으름장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7월 4일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제 적자 상황이다. 하반기 상황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즉 공급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수요 역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일에 대해서는 사실 적자 상황일 것이고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이란 오일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입로 차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이뤄야 된 이유는 이란 오일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하루 지금 7월 6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또 오일에 대해서도 또 이란과 이런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11월 중간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일 가격 상승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골칫거리인 상황입니다. 이란은 그걸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통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좀 더 높이려는 속셈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의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쪽에 대해서 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금 현재는요 74달러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74.09달러 선이고요. 0.32% 하락세입니다. 이제 뭐 한 14분 정도 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자기는 API 쪽에서의 40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 지금은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크루드오일 살펴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골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인데요. 자, 골드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1258달러까지 반등하면서 0.01%로 상승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 최근에 전일장도 올랐고 뭐 이틀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골드는 최근에 참 좀 지루하다. 뭐 약간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방두정 마스터님 지금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시나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는데 일단 지수부터 조금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지금 일단은 이평선을 다 뭉개고 내려오면서 지금 55선까지도 지금 빠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는 우리가 주구장창 매도했던 구간이 7083에서 7087 정도 그 사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또 반등이 한번 올 것 같은데 온다면은 좀 내려서 7070선 이상 왔었을 때 매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7074선 정도가 지금 일봉에서의 이평선 11 이평선이거든요. 완벽하게 저항대로 강력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꺾인 상황에서 더 들어올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7070선에서 74선 정도가 왔었을 때 또 한 번 정도 더 들어가면은 좀 내려가는 또 구간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골드는 지금 안 그래도 지수가 꺾이지 않습니까? 예. 지수가 안 그래도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온 골드이고 지금 지수는 지금 또 꺾이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수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올라왔어요. 그죠? 예. 56선에서 58선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아까 골드 지수 설명드릴 때 골드 이제 상승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2포인트 좀 이상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또 상승이냐 또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상승입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상승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탄탄하게 지금 올라온 다음에 오늘 밑으로 빠졌지만 지금 받치고 있는 자리가 1253.5 구간대 지금 5일선을 지금 일단은 밑에다가 두고 이제
5일선이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 됐습니다. 네. 지지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이 이제 그 이후에 골드가 지지부진하게 가더라도 일단은 지금 박스권의 상단선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잡아놨다는 거는 일단은 오늘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전봉이죠. 그 전봉에서 1262.4 구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뭐 좀 올라가고 못 올라가더라도 내일 정도에는 1260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62선 그 사이까지는 일단 한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금 이제 그 1200 그러니까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좀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 1254, 52 그 구간대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금 또 지지받아서 재돌파를 할 때 박스권 상단 1262.4 그거를 재돌파를 할 때 쭉 들어올리면서 그때는 이제 1268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을 봤었을 때도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난다면은 다음 주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1268선까지 올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다음 주에 이제 약간 또 밀렸다가 다시 꼬리 말면서 그대로 들어올리는. 왜냐하면 이 구간대는 제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항상 했었지만 네.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 5주 이평선을 타고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주 이평선은 아직 터치를 뭐 거의 할 듯 말 듯 뭐 이거 한 거나 좀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뒤에 터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또 내려왔었을 때 1268 정도는 올라와 줘야 그 주봉으로도 또 이제 중기적인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왔다 갔다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주 이평선을 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평선들과 파동과 그 봉 패턴을 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항상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구간대를 좀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얘기가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좀 약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조정을 보이면 또 골드한테는 또 호재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또 이제 여기 밑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구간은 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중기적으로는 한 1268선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현재 1257달러인데요. 다음 주까지 1260달러 후반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 전망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1268달러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역시나 업입니다.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인베스팅 이쪽 화면 보시면은 일단 골드 이거 달러거든요. 달러 지금 자, 보이시나요, 이게? 달러. 자, 달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 헤드앤숄더거든요, 이거.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인데, 거래량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는 헤드앤숄더 패턴에는 맞지는 않는데, 캔들로는 헤드앤숄더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달러가 급락하냐? 급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조금 밀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골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는 게 일단은 1차 목표를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1265.3 이 정도 1차 목표를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 골드는 짧게 한 이유가 제가 몇 가지 다른 상품들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사실 엄청난 이슈인데 잘 안 다뤄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저희 톡방이나 그쪽 이제 저희 톡스타 톡방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침 할 때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대두입니다. 차트 멋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습니다. 지금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완전히. 오늘 하루에 그냥 2%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대두인데요. 중국에 수입 안 하니까 미국 대두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있고, 이 폭락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돼요.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합의가 돼요. 반등 나오겠죠. 그 반등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최하 못해도, 946-5까지는 온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도 하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극적으로 합의된다 그러면 우리 그때 매수 노리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 매수 담지 마셔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폭락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대두박이거든요. 대두박도 마찬가지예요. 소이빈밀 대두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폭락하는 상태였고 추가적인 폭락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극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 나올 때는 340.6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입니다. 네, 진짜 미친 듯이 폭락했는데요, 구리도요. 지금 구리가 광산 파업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기서 바로 무역전쟁 직격탄 바로 맞고 그냥 미친 듯이 빠졌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빠졌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폭락한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구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산업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구리에 대한 그 수요도 줄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폭락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도 역시 만약에 무역전쟁 합의되면은 반등 나온다라고 얘기 보시면 됩니다. 반등 목표치는 2.9494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역전쟁 합의 끝나기 전까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합의 나오잖아요. 그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때 들어가도 이거 충분히 반등폭 절반은 먹어요. 그러니까 쭉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좀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때 동안에 우리 박노 대표님 얘기하는 지수 트레이딩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가 딱 합의 딱 됐다. 근데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그냥 바로 이 세 종목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반등폭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라는 부분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골드와 그리고 구리에 대한 의견 어제장에도 질문이 왔었거든요.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언제 해도 좋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박나인 캐스터 골드에 대한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마스터분과 또 해설위원님께서 또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골드 소식까지 제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는요, 연준의 그 FOMC 의사록에 대한 기대와 또 달러의 약간의 약세를 통해서 하지만 역시나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역시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드도요 하락과 이제 상승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가 이 무역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서 골드는 계속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골드는요 강달러가 설령 약세가 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미츠비시 은행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사록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면 이 달러와 골드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 통화 정책이 좀 현재의 경제 성장세를 좀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미국에 대한 이런 기대가 함께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근데 분위기는요, 어떻게 되든 이 달러를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그닥 좋지는 않을 기회로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용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호조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거 역시 골드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하방 지지선을 1248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지 저항선을 1258달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골드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소식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속보처럼 한 가지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과 또 EU 간의 이 자동차 관세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협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골드의 소식은 아니지만 EU의 관세가 철폐가 되면 이제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선물에 큰 반응을 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는요, 이 난민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전면전을 좀 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막상 이제 시일이 가까워오면서 EU에 이런 제안을 한 만큼 큰 충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외신들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외신 쪽의 의견 그리고 뭐 마지막 쪽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
철회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알찬 소식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